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다양한 좋은 종목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갈 텐데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신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창에 그대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보기 채널부터 다양한 채널들이 함께 하는데요. 제일 상단에 실시간 스트리밍 채널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74% 상승합니다. 2171.63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전 시간대와 크게 차이 없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158부터 2180까지 상승한 뒤에 지금 2170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일단 2170선 아래로는 지금 밀리진 않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열심히 사줍니다. 4,418억 원이나 기관의 순매수가 오늘 들어왔는데 금융투자 연기금이 정말 강하게 오늘 들어오고요. 투시는 오히려 103억 원 정도 매도 잡힙니다. 외국인 406억 원 소폭 매도, 개인은 4,033억 원이나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746포인트인데 일단 낙폭이 좀 축소가 됐네요. 1.12% 여전히 급락장이긴 한데 그래도 낙폭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코스닥 장 초반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정오경부터 북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툭 부러졌고요. 743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746, 7 정도까지 한 3, 4포인트 정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 변동 생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쌍끌이 매도고 개인만 삽니다. 개인 2,546억 원 순매수, 기관 외국인 1,275억 원, 879억 원 각각 매도하는데 연기금이 지금 매수로 들어왔네요. 68억 원 소폭이지만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을 한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1,138원 30전에 거래가 되면서 3원 50전이나 현재 올라가고 있는 모습, 달러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견조하게 잘 가는데 코스닥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어제 선물옵션 만기 후폭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정 부분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대형주 쪽으로 시장의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어제 미국 시장과 비슷하게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들도 많습니다. 특히 바이오 섹터주들이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가 일단 지금 거래 정지 들어간 상태인데요. 일단은 감사 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조금 확인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적정설이 좀 돌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오늘 해소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사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별도 기준으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라고 수정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관리 종목설 퍼지면서 급락했었습니다만 오늘 무상증자 효과를 가지고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주들 감사 보고서 아직 안 나온 기업들 변동성 많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거기에 삼성바이오 압수수색까지 겹쳐지면서 심리적으로 좀 위축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상대적으로 화장품 섹터주들과 면세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아까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것을 고려한다라는 그런 뉴스 전해지면서 상당히 좀 변동성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북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내수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SOC 투자에 대한 기대감 기반으로 해서 오늘 건설주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소비지표에 대한 개선의 기대감으로 오늘 백화점과 마트,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편의점주들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통신주들과 통신 부품주들의 강세도 이어서 나타나면서 시장 최근과 약간 반대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OECD 경기 선행지수가 2달 연속 상승하면서 이 부분이 시장 심리에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 뭐 대응 전략을 드린다라면은 지금 시장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중소형주동 장세에서 어느 정도 좀 낙폭이 과제했던 대형주 쪽으로 일정 부분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세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5장에서 좀 낙폭을 줄이고 있는 바이오 섹터 우량주들 쪽으로는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갖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내수 쪽에 있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일정 부분 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 뭐 원자재 관련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좀 추세가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은 금요일장에서 저희가 그렇다면 좀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업종 있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는 좀 바이오 섹터주들 중에서 좀 우량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워낙 방송에서 좀 많이 나왔고 기본적으로 뭐 오늘 경기 민감 화학 섹터라든지 뭐 조선 뭐 그다음에 비철금속류들 강세이지만 아직까지 좀 추세를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종목을 하나 골라봤는데요. 뭐 대외 변수와는 뭐 크게 연동하지도 않으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향후 뭐 우리 생활권에서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새 뭐 테마들도 사실 많습니다. 뭐 미세먼지 테마라든지 각종 테마 많지만 그런 테마류들보다는 일정 부분 좀 시장에서 대외 변수에 좀 덜 흔들릴 수 있는 종목으로 골라봤는데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도 오늘 매수 전환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모빌리티 사업 아시다시피 이제 카풀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뭐 최소한의 흐름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 뭐 공유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앞서가는 모습이죠. 모빌리티 사업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좀 매출이 늘고 있지만 사실 뭐 실적 면에서는 마케팅비를 많이 써서 실적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카카오 자회사들 뭐 카카오페이지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등도 상장을 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일단 정부에서 최근에 지속하고 있는 이제 핀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108,000원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107,000원에서 한 105,000원 사이 뭐 이 정도 흔들 때 접근하신다라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손절선은 한 103,000원 좀 강하게 이탈되는 흐름 나오면 바로 손절하시는 짧은 손절선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매수하고 11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집중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 12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요 매물대만 좀 잘 통과되면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좀 상반기 중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좀 무겁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 쪽에서 바이오 섹터 하고요. 중국 관련 소비 섹터 쪽하고 IT, 특히 IT 관련 부품 장비주들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한타증권 선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10만 3천 원 손절 라인 강하게 이탈할 경우엔 꼭 지켜달라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전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김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청원 본부장의 종목 이야기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종목입니까? 예, 첫 번째 종목은 시노펙스입니다. 동사는 자동차 IT 산업과 필터 그리고 여과 시스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소차 관련 테마 종목으로서 엮여 있는 상황이죠. 연초부터 가장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것이 수소차 관련 테마 종목인지
이유는 역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시행된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살펴보면 원자력에 대한 대체 자원으로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수소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입지적인 제약이 적고 주민의 수용성이 높다는 점,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도 적고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을 만들어내는 점은 단순하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원하는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올해 초였죠. 현대자동차가 수소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집중시키겠다라고 하는 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은 관련 기업들의 실적 증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량 안에 들어가고 있는 소재들은 아직 수입화 단계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자동차 기업의 기술력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 기업의 과감한 투자,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해당 섹터에 속한 관련 기업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동사 같은 경우 지난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올해부터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반영하듯 주가 또한 지난 10월 30일 저점 이후 최대 2배나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 참여자로부터 관심이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 1개월간 외국인이 3월 7일 그리고 2월 28일, 26일 등 약 3일 혹은 4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주가가 밀리는 이 구간은 일정 부분 조정 구간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동사는 물론이고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모두 좀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은 조금 눌리고 있긴 하지만 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해당 섹터 전반적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은 어느 정도 끝이 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오늘처럼 눌림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 가격은 4,010원,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2,92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LCC 항공사입니다. 제주항공, 진에어를 주요 경쟁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항공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항공업종은 공항 인프라에 대한 개선 없이 항공기 도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이 제4활주로를 완공하는 시기가 2023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항공기의 지속적인 증가는 어렵습니다. 김포공항 또한 인프라의 개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항공사의 주요 사업이 되겠죠. 국제선에 대한 노선 증가, 이것이 당분간은 증가가 쉽지는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LCC 항공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국제선보다는 국제선이라 하더라도 단기 노선에 대한 수요가 더 많고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우선주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죠. 또한 동사의 경우 합리적인 경영 활동으로 인해 기타 LCC 항공사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2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도 보이고 있습니다. 단거리 항공 노선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동사는 푸켓, 싱가포르 등 신규 노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이천에서 출발해서 일본과 동남아 전용으로 신규 노선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기업 가치는 조금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의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크게 3월 13일이었죠.
이 날만 제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월 21일 장중에 동사가 18%나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하락 없이 기술적으로 22평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오늘도 장중 약 4%나 빠졌지만 이제 상승 마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매우 강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의 매수 가격으로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1,200원, 손절 가격은 7,53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S 산전입니다. 전력기기와 시스템의 제조, 자동화기기와 시스템의 제조 공급은 물론이고 녹색 성장과 관련된 그린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S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사업 부분은 전력 부분과 자동화 그리고 금속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고 각 부분의 매출에서는 약 60%, 25%, 1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2조 5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회사가 2003년 LG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29.4% 증가한 2,051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4.7% 증가한 1,32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과 자동화기기 부분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이 나온 가운데 스마트 에너지 사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요. 전력 에너지 저장 장치를 비롯한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 전기 사용량 증가에 대안으로 부각된다는 점,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수혜, 이 모든 것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수급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모두 최근 1개월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5만 원을 하회하였을 경우 주가는 다시 5만 원 이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지난 11월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가격적으로 2월 28일에 기록한 5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돌파를 할 경우 오히려 시세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65,300원, 손절가는 44,8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홈쇼핑입니다. TV나 인터넷 쇼핑몰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 판매 기업입니다. 올해 모바일과 티커머스 중심의 성장세로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 속에 최근 주가가 바닥권에서 탈피하고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한 대응과 상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으로 외형 성장은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취급권은 카탈로그와 인터넷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TV 부분의 견고한 성장과 모바일에서의 고성장이 전체 동사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1조 177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1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GS 홈쇼핑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당 성향이 낮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올해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확대 배당 정책을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욱 받을 수가 있겠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3월 이후 3월 8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만큼 수급은 탄탄하다고 할 수가 있고 주가의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보다는 언제나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번 달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고점이 12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8월 16일에 보인 12만 원. 이 가격대를 돌파한 시점에서 시세가 조금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12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고 목표 가격은 14만 8천 원,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정수기와 비대, 공기청정기의 생산과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환경가전기업이죠. 막연히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를 주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2010년 이후에는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를 증가시킴으로써 기업 가치 극대화를 조금씩 이뤄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여전히 급증하는 상황에서 동사의 3월 공기청정기 판매가 전년 대비 무려 260%나 증가했습니다. 국제 가정용품 박람회에서 비대 제품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은 점 등 실적 개선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분명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 시장에서의 공기청정기 매출 또한 240%나 증가하였다는 점,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액은 한중관계 악화에 따라 소폭 하락하였지만 올해 한중관계 개선에 따른 판매 증가가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이기에 실적 안정세는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2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렌탈 판매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고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등 렌탈에 대한 인식이 필수제 성격을 보인 점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매우 특히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의 경우 기관의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저점을 찍은 이후 지금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큰 폭의 조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 아래 목표 가격은 우선은 11만원, 손절 가격은 8만 5천 원을 잡고 대응하면 좋으리라 봅니다. 시노팩스부터 코웨이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김원호 멘토 연결해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죠. 예,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톡스텍이랍니다. 바이오톡스텍, 의약품, 그다음에 농약, 식품, 그리고 화장품, 생활용품 등 화학물질의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CRO 기업이죠. 국내 1위의 비임상 CRO 기업입니다. 자, 임상시험 수탁기관을 CRO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보시면 의약품과 세포치료제,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그다음에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물질에 대해서 세포 및 동물 등을 이용해 그 효능과 인체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내 1위로서 최근에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에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정부의 신약 후보 물질과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이 유효성과 그다음에 효능의 검증을 위한 비임상 기관의 CRO 과정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국내에 보시면 안정성 평가 연구소라는 데가 있고, 바이오톡스텍, 그다음에 캐모지라는 세 회사가 지금 국내에서 지금 CRO 기업으로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대주주 중에서 셀트리온이 2대 주주로 지금 등재해서 1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자, 2018년 연결 기준으로 325억이죠. 매출을 이뤘습니다. 27%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6억 5천만 원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34억 8천만 원으로 한 196% 증가를 보였으며, 최근에 보시면요, 기술적으로 지금 바닥을 만들고 상승 전환하는 초기의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2018년 4월에 23,600원을 고점을 찍고 2단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7,100원을 저점으로 해서 이틀 전에 대량 거래량을 분출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제와 오늘 시장의 하락과 함께 거래량을 죽이면서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점이 1,100원인데 현재가 1,200원이죠. 예, 그래서 10,000원,
11,100원 이 라인에서는 매수 접근을 해서 목표가는 좀 크게 잡을게요. 14,500원입니다. 대신 손절가는 짧게 9,100원에 설정해서 다음 주에 한번 접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비피도입니다. 국내 유일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장내 또는 체내의 미생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수는 순수한 인체의 세포 수보다 2배 이상 많고 유전자 수는 100배 이상이 많기 때문에 이 미생물 이 연구 분야를 빼놓고 인간의 이 유전자를 능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2의 게놈이라고 불리죠. 자,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익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그다음에 질병 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신약 개발 및 불치병 치료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지근옥 대표라는 분이 이 회사의 대표로 계신데 30년간 이 분야에 종사했고 연구하는 연구 전문가로서 연구 과제가 52건, 국내 특허가 17건 정도, 그다음에 수많은 논문을 지금 등재하고 있죠. 그다음에 타 마이크로바이옴 회사와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데 장내 유산균의 유익균이 대표적인 균은 락토바실러스균인데, 그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 균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락토바실러스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만 이 비피도 같은 경우는 비피도박테리움 균을 연구를 통해서 지금 다른 업체에 비해서 차별성을 갖고 있고요. 이 비피도박테리움 균 이거에 대한 이 효능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하죠. 자, 세 번째는요, 파마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이 파마바이오틱스 개발을 통한 신약 파이프라인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파마바이오틱스라는 것은 파마슈티컬 플러스 프로바이오틱스의 합성어로서 의료용으로 사용 가능한 인체 내의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즉 미생물이라는 얘기죠. 자, 비피도 강원도 홍천에 35,000리터 규모의 배양기와 전문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연구를 지금 정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임상인데 2020년에 임상이 진행될 걸로 예정이 되고요. 자, 새로운 균주를 분리하고 그것을 다시 동정하고 제품화가 가능한 파마바이오틱스 개발 프로세스인 비피도 익스프레스 플랫폼에 이걸 갖고 있는데 이거의 차별성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가격이 현재가로 37,000원인데 종가로 이 종목은 매수해 가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좀 46,000원에 설정을 하시고요. 대신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34,000원을 반드시 손절가 잡고 오늘 종가 매수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죠. 일동제약입니다. 신약개발 연구, 원료 및 완제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고 2016년에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으로 인적 분할하고 제약 산업을 지금 일동제약에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매출은 9.4% 정도 증가한 5천억, 그다음에 사상 최대 실적을 이뤘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13.6% 증가한 288억이고요. 일반 의약품하고 전문 의약품이 있는데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아로나민, 악세라민, 지큐랩 등 종합 비타민의 일반 의약품은 매출이 증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펩타이드 항암 치료제, 그다음에 B형 간염 치료제, 복합성분 고혈압 치료제,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등 여러 가지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죠. 특히 이 회사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 표적 항암제인 IDF11774하고요. IDX1197의 일상이 진행이 성공적으로 마감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 기대감이죠. IDF11774는 암 유발자인 HIF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항암제입니다. 그 다음에 AMPK 이 효소를 조절해서 HIF를 억제하는 그러한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대장암과 신장암, 폐암 등을 모델로 한 시험에서 종양의 성장과 이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죠.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글로벌 종양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사업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중국하고 그다음에 이 유럽 쪽에는 특허를 현재 출원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IDX1197인데요. 암세포의 DNA 손상을 복구하는 효소가 PARP라는 효소인데 그 효소를 표적으로 해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상황이고 비임상에서 종양에 대한 아주 탁월한 표적성과 억제성을 보임으로 인해서 임상의 이 성공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현재 긍정적인 수급 및 기술적으로 상승 국면에 진입이 돼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최근 매수가 굉장히 크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매수가는 22,100원에 드렸고요. 현재가는 지금 23,300원, 23,200원인데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시지 말고 다음 주에 주가가 눌린다면 22,000원 초반대에 진입하는 걸로 하시고요. 단기 목표가는 26,000원에 잡겠습니다. 대신 손절가는 2만 원을 하면 일단 손절하고 나오는 걸로 할게요. 자, 네 번째 종목 CTK 코스메틱입니다. 자, 완제 의약품, 완제 화장품 외주 생산하여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업체에 수출하는 기업이죠. 제품의 기획부터 고객사의 최종 판매까지 전 과정을 코디네이트 해주는 턴키 방식의 풀 서비스 사업을 국내 최초로 개시했다. 이게 가장 특이한 부분이고 FDA 관련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성장성 지속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은 좀 강세를 보이는데 26,500원대에서 지금 횡보를 하다가 재차 상방으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우량한 위치에 있고 아직까지 상승 패턴이 진행된 과정이기 때문에 31,8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26,500원 밑에서는 분할로 접근해서 손절가 24,300원 잡고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인크로스라는 종목이죠. 디지털 광고 미디어 랩 사업과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의 플랫폼인 다윈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광고 회사입니다.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인 NH 엔터테인먼트가 45%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그쪽 계열사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포털 사이트라든지 동영상 전문 매체, 그다음에 종편 방송사 등 프리미엄 매체 20여 개 업체와 함께 제휴를 하고 있는데 이 다윈 플랫폼이라는 것은 국내 최초의 RTV 기반의 동영상 광고 플랫폼이죠. 즉 하나의 광고 소재를 스마트폰과 PC, 그다음에 태블릿 등 다양한 스크린에 광고가 노출이 가능한 상황이고 최근에 보시면 유튜브를 포함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쪽의 성장성이 굉장히 큰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 유튜브와 성장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국내 포털에 한정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NH 엔터테인먼트와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기대되고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죠. NH 엔터테인먼트로. 그래서 거기와 함께 시너지 확대와 이 전망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계열사인 NHN 테이크라는 여기에 플랫폼 확장을 통한 거기에 브랜드 광고가 증가될 걸로 보여지고 2019년은 매출이 한 예상치는 13%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2% 증가한 124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최근에 어제 강한 장대 양봉을 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강한 장대 양봉을 냈는데 목표 매수가는요 19,000원 이하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어제 강한 양봉 이후에 오늘 눌리고 있죠. 이 눌리는 타이밍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19,000 이하에서 목표가 24,000원을 설정해서 16,900원 손절가 잡고 접근하는 걸로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인크로스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 한 분 한 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은 유비케어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오늘 장 초반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다가 장 중반에 코스닥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한 4%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의 오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22평선을 정확하게 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양봉이 나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가십시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비록 단기적인 종목이라 하더라도 중기 혹은 장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크게 부각이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급적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양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추가 매수하시고요. 기존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 가격인 5,950원까지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목표가까지 다음 주 한번 더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엔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예, 오늘은 코웨이입니다. 사실 시장이 소폭 불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오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지금 오늘까지 우상향 흐름이 뚜렷하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만한 모멘텀도 없고 수급적으로 악화된 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의 우상향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11만 원, 손절 가격을 8만 5천 원 잡고 코웨이 단기적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웨이 이번 주 단기 접근 종목입니다. 김원호 멘토 연결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노포커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결과 어땠습니까? 예, 지난주에 금요일 날 종가로 8,700원이죠. 8,700원 종가로 안아가서 목표가를 11,000원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틀 전에 9,700원 고점을 찍고 오늘 조금 낙폭 있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8,700원을 지지하는 흐름이라면 재차 상방으로 목표가 11,0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데 특히 제노포커스의 이 핵심적인 부분은 바이오 신약이죠. 아직 부각이 되지는 않았지만 레티놀, 즉 순수 비타민 A인 레티놀의 주름 감소 및 피부 탄력 증대, 그다음에 이것이 고급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고 화학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레티놀 이게 아닌 천연 효소를 통한 발효 생산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상당히 성장성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 정도인데 바이오 특히 이 분야의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시가총액이 현재 1,900억 정도 유지되고 있다면 저평가 국면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8,700원, 8,000원 지난번 추천할 때 8,700원을 손절가로 설정을 됐는데 일단은 매수가가 8,700원이죠. 8,650원을 하회하지 않는 한 홀딩해서 목표가 1,100원까지, 11,000원까지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제노포커스 목표가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어떤 종목 괜찮아 보이십니까? 예, 앞서 언급드렸던 비피도라는 종목이죠. 이 회사가 공모를 처음에 희망 공모가가 28,700원이 상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2018년 장이 폭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서 시장이 상황이 악화되면서 공모가가 좀 다운된 18,000원의 공모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BP도 국내 유일한 업체라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에 대한 지금 인식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파마 바이오틱스 개발을 통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1,600억 정도, 1,600억이 지금 안 됩니다.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 희망 공모가의 상단인 28,700원 대비 굉장히 다운된 상태에서 이 공모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목표가를 46,000원에 설정을 하시고요. 오늘 종가로 매수를 갖고 가시는데 앞고점이 오늘 41,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이 이제 후반기 들면서 좀 밀리고 있는데 28,950원이 상장 이후에 최고가인데 그 자리를 돌파 안착하면 충분히 46,000원 이상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를 안고 갈게요. 예, 이상입니다. 네, BP도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요일 시장 특징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청원 본부장은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츠환불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정확하게는 종목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 거래일이었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끝이 난 이후 바로 시장이 개선이 되면서 움직이는 그 종목 또는 그 섹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화장품 관련된 기업 또는 중국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오늘 매우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코스피 시장이 조금 개선이 되는 상황에서 아마 해당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판단 아래 이치 환불을 제가 오늘 특징주로 한번 꼽아보았고요. 지금 이치 환불뿐 아니라 해당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목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꽤나 바닥권에 있는 시점인 만큼 해당 섹터 그리고 이러한 이치 환불과 같은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오늘 특징주로 이치 환불을 저는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치 환불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원호 멘토 연결합니다. 오늘 시장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제가 이 시장을 통해서 노차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3일제약입니다. 지금 일봉을 보시면요. 2만 원 초반대, 2만 1,000원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뭐 이렇다하게 크게 그런 부분은 없지만 주가 수준이 지금 상당히 지금 오늘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 3일제약 같은 경우는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아랑콜에 대한 신약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미국 FDA의 이 승인 대상이 된 상태죠. 그다음에 갈메드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지금 임상 3상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2022년에 시판을 예정하고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신약,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시판되고 승인된 그런 약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오늘 종목을 추천했고요. 특히 제약 바이오 업종을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장이 특히 코스닥 쪽의 종목들 중에 제약과 바이오 종목을 제외하고 시장을 논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늘 좀 눌리고 있지만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시장의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1881번님의 현대상선입니다. 4,150원, 비중은 30%. 전망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시원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예, 우선은 홀딩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되 제가 조금 뒤에 손절 가격을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별갑주입니다. 그죠?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고 오늘도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멘트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병역주도 대다수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해당 종목 자체에 큰 상승을 이끌 만한 변수가 없는 만큼 현대상선은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3,51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미만에 오면은 주가가 그래도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사실상 손실이 더욱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을 3,510원으로만 잡고 대응하시되 해당 가격을 터치하지 않고 그 전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수 단가까지 한번 기다려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상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9380번님의 에코바이오 8,180원의 비중은 15%입니다. 김원호 멘토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예, 8,180에 조금 밀려 있는데 이 주력 사업이 지금 바이오 황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발전소 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황을 친환경 바이오 제품인 비료라든지 농약, 생활용품 원료 등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최근에 수소차 관련 종목으로 해서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 3,515원에 저점을 해서 1,3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 종목이 지금 하락 추세에 들어갔다라기보다는 1차 상승에 대한 눌림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는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추가 하락은 1차 상승에 대한
눌림 및 조정의 부분이죠. 기간과 가격 조정의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현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6,800원 정도까지의 하락은 감안하시되 이 하락은 추세를 완전히 이 하락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하락이 아닌 조정, 2차 상승을 위한 조정의 관점으로 보시고 홀딩 전략 드리고요. 대신 물타기는 좀 자제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 보유하시고요. 아직은 수소차의 한 이슈가 지금 이 시장 수면 밑으로 가려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부각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에코바이오 홀딩 전략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의 추가 하락은 좀 견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8054번님의 대하TI 6,620원의 비중 100% 이 한 종목에 모두 들어가 계신 건데 대북 관련주가 최근에 지금 오늘만 해도 급락세가 또 연출이 됐는데 이차원 본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은 비중이 100%라고 하는 점이 참 걱정이 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손실이 크진 않단 말이에요. 현재 5% 미만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실이 5%가 난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가급적 오늘 장이 끝나기 전에 손절 처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북미 정상회담은 당분간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기약이 없습니다. 경협주들이 주가가 크게 올랐던 건 철저하게 이슈와 테마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해당 변수들이 없는 만큼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놔야겠죠. 막연히 반등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화장품 관련된 섹터라든지 또 나중에 언급할 전기전자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분명히 좋습니다. 오늘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만큼 오늘 장이 끝이 나기 전에 대하TI 현재 가격이라도 전량 매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하TI 오늘 전량 매도 지금 사인을 주셨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지금 매도하라는 말씀을 이차원 본부장이 잘 안 하시는데 일단은 매도하는 게 맞겠다.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고요. 8245번님의 문자 이어갑니다. 엠젠 플러스라는 종목이고요. 9,725원의 비중은 10%. 김원호 멘토빈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ICT 사업, 그다음에 바이오 사업, 그다음에 헬스케어, 식료품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와 해외에 각각 한 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회사인데 첨단 재생 의료법 통과가 올해 유력시 되는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되고요. 지금 이 종목의 기술적인 부분을 접근을 해 보시면 일단은 상승 이후에 지금 상승권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월달, 3월달 주가 하락 없이 상승권에서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9,900원을 안착을 한다면 굉장히 가벼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현재가 지금 매수한 가격도 살짝 물려있죠? 그렇지만 보유 전략을 드리고요. 9,900원을 종가로 안착한 이후에 탄력적인 상승이 기대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가지고요. 한번 버텨보는 걸로 한번 할게요. 일단 홀딩 전략 드릴게요. 네, 종목 상담 한 종목만 짧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더존비지온 문자 번호는 1882번님입니다. 45,800원의 비중 절반. 이차원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보유해 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큰 폭의 하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합권에 있다는 점. 또한 비중으로 50%나 들어간 것은 어느 정도 장기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룹 웨어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1위입니다. 소기업을 위한 대규모 서비스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될 겁니다. 그래서 도전비중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가가시고요. 목표 가격은 조금 높게 드리겠습니다. 62,000원, 손절 가격도 조금 넓게 38,000원 제시해 드리면서 해당 종목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계속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존비지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감 지수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175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2170선 중반대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158부터 2180까지 상승한 뒤에 장중 조정이 소폭 나왔는데 다시금 소폭씩 올라오면서 3시 이후에 다시 2175포인트대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의 매수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5,767억 원. 그리고 외국인 물량이 매도 물량이 좀 쌓였네요. 1,000억 원 이상입니다. 1,046억 원까지 지금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기관은 주로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사주고 있고 지금 투시는 아직까지는 매도로 잡히네요. 36억 원 매도입니다. 개인이 그리고 무려 4,759억 원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전환했고요. LG화학도 상승, 현대차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12만 1,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검찰 수사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오늘 지수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요. 한전도 빠졌고 네이버도 빠집니다. 셀트리온도 빠지고 포스코만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747.95 일단 1% 안쪽으로 낙폭을 회복을 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잘 달리다가 지금 최선희 부장의 비핵화 협상을 지금 전면적으로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하면서 일단 지금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는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고 734까지 빠졌던 시장이 748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2,670억 원, 그리고 기관 외국인은 동반 매도 나오는데 연기금 소폭 매수 51억 원 정도 지금 매수 들어와 있고요.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408억 원, 투신은 374억 원 팔고 외국인도 804억 원 정도 적지 않은 물량을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좀 어렵네요. 그리고 신라젠도 어렵고요. 3.28%, 3.07%씩 각각 빠지고 바이로메드가 차별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도 바이로메드 30만 원대를 가볍게 뚫고 올라가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포스코 캠텍 약보합이고요. CJENM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HLB, 메디톡스, 펄어비스 상승하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과 코롱 티슈진 빠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91,600원대까지 내려왔고 HLB 상승 전환했고요. 메디톡스가 1.25%대까지 상승폭 키웠고 펄어비스가 조금씩 다시 올라오네요. 2.83% 상승하면서 18만 5,000원, 5,100원 상승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제약바이오 업종들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종목별 개별 장세로 철저하게 움직이면서 마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금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급락장에서 조금은 회복을 하면서 장 후반에 마치는 모습이었는데 정확한 지수 나오기 전에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의 시장을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나뉘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북한의 미국에 대한 비핵화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중반 이후 시장 전체가 조금 밀렸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위험이 나왔죠. 다행스러운 것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낙폭이 1.6%가 나왔지만 장 마감 기준으로는 1%가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1월부터 2월 초까지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시장 위험이 발발했지만 다행히 큰 폭의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코스닥은 하락보다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3월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매우 달랐습니다. 코스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인 반면에 코스피는 지수가 계속 밀렸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어제 있었던 3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지수 하락이 있었기 때문이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끝이 난 오늘 첫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수가 크게 상승합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무려 9천억이나 들어왔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현물 시장에서 1,000억 뺐다 하더라도 선물 시장에서 왜 외국인이 매수한 이 금액, 더군다나 레버리지가 현물의 7.5%나 달한다, 7.5배나 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지금부터 눈여겨볼 것은 코스닥이 아니라 철저하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중에서도 이제 눈여겨볼 섹터가 있겠죠. 추후에
시장을 견인할 만한 주도주, 저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중국 관련 소비재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기전자, 물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가 아니라 중형주나 소형주 위주로 저는 해당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스피 시장을 조금 더 눈여겨보도록 하시고요. 저희 국내 증시 아직까지 견조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수 하락에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 언제든지 높여가면서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시점인 만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확실하게 높여도 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난 오늘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두 시장을 확실하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원호 멘토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거래소 지수는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 말고는 특별히 이슈화될 만한 그런 상승률을 보이는 업종이 없습니다. 즉, 주가만 지금 2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나 개인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20개월 만에 한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개선이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 모멘텀으로 긍정적인 추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만, 글로벌 경기 이 둔화가 지금 굉장히 상존하고 있고요. 안전자산인 이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이쪽에 선호 경향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종합주가 지수의 이 지속적인 상승은 좀 제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오늘 삼성바이오, 신라젠, 차바이오텍 이런 대형주가 지금 꺼지면서 심리가 많이 좀 다운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별로 개별주 종목별로 지금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종목이 어떻든 업종이 어떻든 간에 제가 늘상 이 자리에서 언급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급등하고 있고 바닥에서 상승이 크게 올라온 종목의 이 추격 매수보다는 어떠한 섹터라든지 어떠한 업종이라든지 거기서 길목직 지키기 매매를 하신다든지 눌림목 접근을 이걸 반복적으로 언급을 드렸죠. 최근에 보시면요, 지금 코스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 그다음에 ABL 바이오, 그다음에 LNC 바이오. 이러한 종목들은 이 2018년 장이 폭락할 때 폭락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 상장 등록된 그런 업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분출을 하고 있죠. 예, 이렇듯 주식 투자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지 말고요. 이미 이 고평가된 종목 말고 저평가와 가격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종목에 길목 지키기를 권해드립니다. 향후 시장은 아직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전반적인 세계 경기 둔화의 우려는 상존화가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좋아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김원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0.95% 올라가면서 2176.11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1% 안쪽으로 들어왔네요. 0.93% 떨어지면서 748.36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종일 강세였습니다. 2원 50전 올라가면서 1137원 3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오늘 시장의 모습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중에 특징은 우리나라 시장 거래소가 아시아 시장 중에서 가장 강세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아시아를 보면 대체적으로 0.7% 정도 상승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거의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두 번째 특징은 거래소는 올랐는데 코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죠. 거래소와 코스닥이 엇갈리는 시장의 모습이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왜 올라갔나라고 본다면 제가 아마 방송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뭐죠? 선물을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현물을 사야 한다. 그래야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딱 그 모습이 나왔죠. 외국인이 선물에서 7,800억 정도 매수를 하네요. 기관에서 6천억 정도 매수를 해줍니다. 특히 기관에서 살 때는 어느 기관 다 중요한 게 아니다. 기금이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금이 오늘 1,280억 정도 샀습니다. 근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로는 1,900억을 샀는데요. 현물에서는 기관 거래소에서 1,100억, 근데 코스닥에서 670억을 팔아서 프로그램과 맞바꾼 그런 양상의 모습이다. 결국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 해석이 되고 있고요. 좀 이상한 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선물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외국인들이 왜 살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제가 원달러를 잠깐 띄워드렸어요. 왜냐하면 원달러가 지금 2주째 고점 부분에서 마감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한 번 더 치고 나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를 엘리엇 파동으로 보면 이게 1파고 이게 조정파고 이게 3파가 된다면 이 정도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거래소에 사는 외국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기 위해서 선물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땡기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있다면 현물도 매수를 합니다. 근데 프로그램 매수에다가 물량을 던지죠. 그러면 선물로 프로그램 매수를 땡겨서 거기다 현물을 던지는 과정이 아닐까. 특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것이 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제가 이따 세 번째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드리겠지만 현재 원달러와의 시장과의 관계는 너무나 이상한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지난번 1985로 갔을 때 원달러는 1130원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한 70원 정도가 더 올라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를 보도록 하죠. 자, 미국장 어저께 소폭 올랐죠. 어저께 문제는요.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난기류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사실은 이달에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합의점이 나올 것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4월 초도 빠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랬더니 시진핑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를 국빈으로 초빙해줘. 근데 미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어저께는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협상에 대한 난기류로 뭐 흔들렸다 하지만 사실은 어저께 고용에 약간 흔들리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실업률이요. 4주 만에 상승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용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시장에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시장을 끌어올렸던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질질 끌리는 상황이 하노이 결렬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시장에서 리포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불안하다는 것은 시장이 치고 가야 될 자리에서 치고 가는지 안 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매기가 몰립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도 21선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캔들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빨간색 선이 21선이거든요. 21선에서 갇혀 있어요. 며칠에 갇혀 있냐면 벌써 4일째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자동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깊이 못 올리면 높이 못 올리면 깊이 빠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틀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틀 안에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밤이 미국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죠. 특히 다음 주는 미국이 만기입니다. 만기 때는 또 시장의 포지션대로 움직이는 것이 미국 시장의 또 특징이다라고 본다면 어쩌면 지금까지는 콜 쪽 우세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음 주를 기약하는 시장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오늘 밤에도 5일선은 올랐는데 캔들이 21선을 못 넘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음 주 정말 주의가 필요한
한 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을 보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미국 시장을 정말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끌어올릴 재료는 거의 없습니다. 재정 적자 나오죠. 고용 안 좋죠. GDP 안 좋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중국과 무역시장을 더 늦춘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죠. 자,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중국과 관련해서 보려고 합니다. 중국이요, 산업 생산이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게 17년 내 최저죠. 2002년 내 최저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결국 산업 생산이 부진하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의미를 할까요? 경기 부양 또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미국도 경기 부양을 해서 지금은 긴축으로 가가지고 금리는 올렸지만 양적 간의 돈 풀린 건 아직 걷어들이지 못했어요. 유럽도 지금 TLTRO를 통해서 또 대출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중국도 경기 부양을 계속 하고 있죠. 대출 확대한다든가 뭐 대출 금리 인하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경기 부양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 더 못 올라가는 양상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산업 생산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미국과의 중국이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일 거다. 결국 중국이 산업 생산의 문제로 인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지만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월봉상으로 사실 지금 월봉상으로 25에서는 아직 관통을 못했어요. 관통을 하다 다시 밀렸죠. 근데 이 자리는 사실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단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들은 털고 나갈 수도 있죠. MSCI에서 중국 A주의 4배 정도의 비중을 확대한다, 뭐 한 이유를 들고 실제로 들어가는 외국인들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 얘기는 중국이 이번 달에 월봉상으로 양봉이 꼭 나와야 한다는 거죠. 양봉이 꼭 나온다는 얘기는 중국의 경기 부양이 괜찮은 거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만약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음봉이 터지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뉴스를 바라봐야 될 게 있죠. 미국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상당히 위험해지겠죠. 어쨌든 중국의 차트상으로도 보면 현재는 기로에 있는 것은 거의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 이제 마지막 말일까지 몇 번의 거래일은 남아있는데, 그 거래일 동안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지표나 모든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 MSCI에 대한 부분이나 또 아니면은 무역세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감, 뭐 이 정도 선이라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다음 주를 한번 중장을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다음 주장은 국내장이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정말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어저께 내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IMF가 우리나라에 추경을 대량으로 늘려야 한다라는 거나 한국에서 통화정책을 완화적 기조로 가져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외부적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 한국은행 혹시라도 이걸 바톤 받아서 시장의 완화적 기조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는, 그걸 생각해서 외국이 들어오나 하는 생각도 들어올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기 위한 전략적 행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현물은 판매가 만만찮아요. 그러면 지수를 방어하면서 물량을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다음 주에도 오늘같처럼 선물은 사면서 현물을 파는 게 대량으로 나온다면 외국인의 이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귀환이 본격화가 아니라 이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현물을 다음 주에 사주면서 선물이 같이 들어간다면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F가 제시한 것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시장에 새로운 재료를 하나 제공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음 주가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외국인들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다음 주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 이번 주까지는 일단 관망세의 모습이 진행됐다면 지수는 올랐죠. 그러나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망세였다면 다음 주에는 관망세에서 방향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그리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